안녕하세요. 공주석입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그 1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제가 그 저번에 1065번 문제를 조금 응용해 본 거예요. 그 10분 동안 빵을 만든다면은 엄마가 아빠보다 빵을 20개를 더 만든대요. 그런데 엄마가 1시간 동안 만든 빵의 개수가 아빠가 50분 동안 만든 빵의 개수의 2배라고 해요.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가 빵을 만드는 동안 아들은 3개를 빵을 먹었고 딸은 2개씩을 먹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30분 후에는 이 빵이 총 몇 개가 될까요? 그냥 전체 다 만들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아들하고 딸이 빵을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잠시 이거를 멈춰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 풀었다 치고 한번 봅시다. 아빠가 10분 동안 10분 동안 엄마가 아빠보다 20개를 더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아빠가 만드는 10분 동안 만드는 개수를 X개라고 해봅시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아빠가 만든 것보다 20개를 더 만들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엄마가 1시간 동안 빵 만든 개수, 엄마가 1시간 동안 빵 만든 개수죠. 1시간 동안은 어떻게 돼요? 10분에 x 플러스 20개를 만드니까 60분이면 이것은 6배가 되는 거죠. 10분에 6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빵의 개수도 이것도 6배가 되겠죠. 6에 이만큼을 만들겠죠. 그런데 아빠가 50분 동안 만든 빵의 개수는 50분은 어떻게 돼요? 10분에 5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5배가 되니까 아빠가 만든 개수도 5배가 되겠죠. 그거에 어떻게 돼요? 이 2배가 어떻게 엄마하고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5분 동안 아들은 3개를 먹는다 그랬죠. 5분 동안 아들은 3개를 먹는다 그랬으니까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플러스라 그러면은 없어지는 개수는 이것은 마이너스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3개가 되는 거고 5분 동안에 딸은 마이너스 2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선 엄마가 만든 빵 개수하고 50분 동안 만든 빵의 개수가 요거에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우선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것만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아빠가 만든 거 엄마가 만드는 개수가 같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5x 곱하기 2배가 6x 플러스 20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것은 10x가 되는 거고 이것은 6x 플러스 120이 되는 거죠. 이게 넘어가면은 4x가 되는 거죠. 이거는 120이 되고 결국 x는 30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만든 빵의 개수가 30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마는 몇 개 만들어요? 50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빠가 만드는 빵의 개수하고 엄마가 만드는 빵의 개수가 30개를 2배 만들죠. 그러면 5 곱하기 30을 하면 이건 150개가 되죠. 엄마는 6 곱하기 50을 하니까 300개를 만드네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만든 거에 2배를 하면은 엄마가 만든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 개수는 어떻게 같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이 3개씩 먹고 딸은 이렇게 먹는다 그랬어요.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서 만드는 사이에 요거 먹는 것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는 어쨌든 아빠가 만드는 50분 동안에 2배가 엄마가 만드는 개수는 같은 거예요. 만드는 개수죠. 근데 그 사이에 먹어버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30분 동안 구하려는 거죠. 그죠? 30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30분이 되면은 10분에 30개를 만드니까 30분에는 요게 10분의 3배가 되는 거죠. 결국 30 곱하기 3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90개를 만드는 거죠. 엄마 같은 경우는 30불이면 10분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50개에다가 3배를 하면은 150개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은 3개씩 먹죠. 그러면 5분에 3개를 먹는다면은 5분이 30분 되면 6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3이 6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8개를 먹어요. 그리고 딸 같은 경우도 5에서 6배가 되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 2 곱하기 6배가 되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12개를 먹어요. 그럼 이것을 식을 다 세우면 되겠죠. 그럼 30분 동안 먹은 개수는 90 플러스 150 빼기 18 빼기 12 하게 되면은 요거 하면은 210이 되죠. 210에서 요거 빼면은 30개니까 결국은 21에서 30 빼면은 180개가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 만들어지는 개수는 204, 여기 아니죠. 이거는 15에다 9를 더하면 2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0에서 30을 빼면은 210개가 만들어지게 됐네요. 그래서 30분 동안에는 아들이 먹더라도 21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계 문제 계속 풀어봅시다. 68번 문제입니다. 또 시침과 분침 얘기가 나오니까 시계를 우선 그려요. 시계를 그려봅시다. 자, 시계를 그렸어요. 여기가 12시. 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치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시침과 분침이 10시하고 11시 사이라 그랬죠. 그럼 10시하고 11시 사이니까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시침은 이렇게 되는 거고 분침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몇 분이에요? 10시 몇 분인지 모르죠. 그럼 여기가 10시 X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한번 봅시다.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시침은 봐요. 10시까지 갔는데도 아직도 360도를 못 도라는 거죠. 기준은 12시부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침 움직인 각도는 1분의 2분의 1도를 도니까 10시간 하고 X분을 돈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10시간은 1시간은 60분이죠. 결국 10에다가 10시간이 지났으니까 1시간 동안 30도를 돈 거죠. 그죠? 시침은 그렇게 바로 넘어가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요 과정을 거쳐도 되는 거고 시침 움직임 각도는 2분의 1 X가 돼요. 결국 시침이 움직임 각도는 여기서부터 친다면은 시침은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거죠. 이게 시침이 움직인 각도예요. 분침은 어떻게 돼요? 분침은 이만큼 움직인 거죠. 그럼 분침이 움직인 각도를 봅시다. 분침은 1분에 몇 도를 돌아요? 6도를 돌지요. 근데 10시간 X분인데 이 10시간 돌아봐야 얘는 다 360도로 세팅되니까 결국은 6X만큼은 되는 거죠. 이거는 360도 돌아봐야 요만큼 동공만 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분침하고 시침하고 180도 차이 나는 거죠. 결국 이 시침이 움직인 각도 10 곱하기 30 요걸 바로 합시다. 300이죠. 300 플러스 2분의 1 X 에서 요 각도 그죠? 시침이 움직인 각도 이만큼이죠. 분침은 요만큼 움직이죠. 결국 분침에다가 180도를 더해야 시침이 움직인 각도가 같겠죠.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다가 180도를 더해야 그죠?
이거하고 움직인 각도가 같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은 시침이 움직인 각도, 그죠? 빼기 분침이 움직인 각도가 180도다. 이렇게 똑같이 세우면 되겠죠. 이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다 180도를 더한 게 시침이 움직인 각도하고, 아니면은 시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분침이 각도를 빼면은 180도다. 그죠?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해봅시다. 2를 곱하면 600이 되죠. x 빼기 12x는 360이 되네요. 요게 마이너스 11x니까 넘어가면은 11x가 되죠. 600에서 360을 빼면은 240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1분의 240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은 10시 11분의 240분인 거죠. 그럼 요 11분의 240분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죠? 240을 11로 나눠봐요. 22가 되고 20이 남죠. 1로 하면은 11이 되고 9가 남아요. 결국 이것은 21하고 11분의 9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0분은 좀 넘어가고 25분은 안 되겠다. 그 정도 시간인 거죠. 한번 볼까요? 10시하고, 그죠? 여기 한 일직선이라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 10시 한 어쨌든 21분 22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69번입니다. 일곱 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었다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7시 40분에서 거꾸로 돌립시다. 7시 40분이죠. 여기가 7시 40분이죠. 근데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더 가야겠죠. 30도면 한 칸 정도, 이 정도 같겠네요. 그러면은 그려요. 시계 문제는 무조건 그려요. 여기서 이 정도 갖고 분침이 이 정도 갖고, 시침은 한 요 정도 같죠? 요게 30도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몇 분으로 두면 되겠어요? 8시 x분이라고 둡시다. 그죠? 그러면은 우선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봅시다. 그래서 7시 x분, 여기서 7시 40분하고 8시 사이라 그랬네요. 그럼 여기선 7시 x분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도 7시라고 주어졌죠. 7시 x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의가 30도로 갈 때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봐요.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1분의 2분의 1도를 돌죠. 근데 얘가 몇 시간 갔어요? 7시간하고 x분을 간 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시간은 60분이죠. 그리고 x분을 간 거네요. 그러면 2분의 1로 나누면 7 곱하기 30도 플러스 2분의 1 x가 되는 거죠.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여기서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이만큼 움직인 거죠. 이게 시침이 움직인 각도죠. 결국 7시간까지 한 칸이 30도니까 30에다가 7시간 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 x도를 더 간 거죠. 그 다음에 분침은 어떻게 될까요? 분침은 1분의 6도를 도니까 7시간 x분을 돌죠. 1시간 돌아버리면은 이거는 다 세팅돼 버리기 때문에 360도 돌면 다시 0부터 시작하죠.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분침이 돈 각도는 x도가 돼요. 그럼 분침이 돈 각도는
요만큼 동계죠. 요게 분침이죠. 결국 이 시침이 동 각도에다가 시침이 동 각도는 분침에다가 30도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7 곱하기 30 바로 210이죠. 다가 2분의 1x 한 것이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다가 플러스 3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요 차이를 그죠? 차이를 갖다가 시침이 움직인 각도 210 플러스 2분의 1x에서 분침이 움직인 각도 요거죠. 요거를 빼면은 30도다. 이렇게 세워도 되겠죠. 그죠? 거꾸로 됐네요.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시침이 움직인 각도가 오히려 더 적죠. 거꾸로 됐어요. 여기서 이게 바뀐 거죠.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시침이고 이게 분침인 거죠. 결국 이 분침이 움직인 각도가 시침이 움직인 각도에다가 30도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6x가 되는 거고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7 곱하기 30 플러스 2분의 1 x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30도를 더해야 분침이 움직인 각도가 되는 거죠. 결국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그죠?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요거를 바로 씁시다. 210이죠. 플러스를 빼면은 30도가 된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식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1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7시 40분 이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는 요 시각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7시는 나왔으니까 x분만 구하면 되죠. 요 x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6x 빼기 210 마이너스 2분의 1x는 30이 되는 거죠. 양변에다가 요게 넘어가면은 24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12x 빼기 x는 240이 되죠. 요거는 11x가 되니까 결국 x는 11분의 240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7시 11분의 240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11분의 240분이 얼마일까요? 한번 볼까요? 240에다가 11로 나누어요. 그럼 2가 되겠죠. 여기 또 1, 11이면 9. 그걸 요것은 21과 11분의 9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20분은 넘어갔죠. 25분은 안 됐죠. 그래서 한 7시 여기서 잘못됐네요. 이런 과정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양변에다 2를 곱하면 여기 240이 아니고 어쩐지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죠? 21분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죠? 40분이 넘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꼭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2를 곱하면 480이 돼요. 그럼 요거는 11분에 480분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은 480을 다시 나눠봅시다. 11로. 44가 되고 3이 되죠. 그러면은 43하고 11분의 7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시 11분의
48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한 7시 40분은 넘어가고 45분은 안 됐죠. 한 요 정도 30도 각도가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7시 11분에 480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계 문제가 나오면은 이 기존의 호수둘레 같은 경우는 이 원둘레 길이를 따졌죠. 하지만 시계에서는 이 원둘레를 따지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 시계가 조그만 것도 있는데 얘가 시침이 뭐 몇 센치 움직였다, 분침이 뭐 몇 센치 움직였다, 간 거리 차이를 몇 센치를 구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움직인 각도는 이게 길더라도 여기 길어요. 길어도 움직인 각도는 어떻게 돼요? 움직인 각도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각도로 시계에서는 이 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에서 이 시침은 12시간이 지나야 360분이 되는 거죠.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즉 60분에는 30도를 도는 거고 1분에 2분의 1도를 돈다는 거죠. 그리고 분침은 이 1시간에 360도를 돌죠. 그럼 1분에 6도를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구할 때 이 대강의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구하려는 그 식을 세워요. 식을 세우면은 7시 몇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0시부터 시작해서 7시간 동안 계속 도는 거죠. 그럼 7시간 동안 돈 것인 한 각도 동안 30도를 돈 거죠. 그래서 7에다가 7시간 돈 것을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X분 간 것을 또 더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분침은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여기 또 365도라고 안 하죠. 365도에서 360도를 빼고 다시 5분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침은 이 7바퀴를 돌더라도 360도를 7바퀴 돌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바로 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침이 움직인 것은 시간은 필요 없고 이 X분만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분침과 관련된 그 각도하고 시침과 움직이는 각도 여기서는 30도 차이 났다 그러고 이것이 일직선이었다 그러면은 180을 쓰면 되고 이것이 90도를 두었다 그러면은 그 차이를 90도로 두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